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사연을 듣다가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착하고 여린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저와 4살 차이로 연상이에요.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항상 열심히 커피를 내리는 아내의 모습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고 저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루에 한 번, 많게는 2-3번이나 가서 제 커피 취향도 먼저 얘기할 정도였지만 손님이 알바생에게 먼저 고백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만 졸이고 오늘도 나왔는지 바라보고만 있던 찰나 그 어느 날부터 여자 알바생은 더 이상 가게에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예전에 일하셨던 분 어디 갔냐고 물으니 사장님은 자기 친구인데 잠깐만 도와주러 온 거고 알바생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아쉽던지 내가 왜 망설였을까? 전화번호라도 물어볼 걸 하고 두고두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던 아내에 대한 마음을 어느 날 갑자기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우연히 제게 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회사 끝나고 친구들과 잠깐 만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밑반찬이 떨어져서 제가 반찬 그릇을 가지고 리필을 하러 가는데 어떤 여자가 제 등 뒤로 툭 하고 쓰러진 겁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 여자도 반찬 그릇을 들고 리필을 하러 오다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신발에 발이 걸려 넘어진 거였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저도 깜짝 놀라서 휙 돌아서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놀랐습니다. 제가 커피숍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은 민망했는지 급하게 일어나려다 어지러운지 주춤하면서 또 한 번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 쪽으로 넘어졌고 제 와이셔츠에 여자의 이마에서 흐른 피가 묻게 되었어요. 여자분은 정말 죄송하다고 세탁비 드리겠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겨주었죠. 저기요, 그것보다 여자분 이마에서 피가 나는데 다치신 것 같은데 얼른 병원 가보세요. 라며 여자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마침 같이 밥을 먹고 있었던 친구가 내과 의사였는데 간단한 응급조치를 할 줄 알아서 얼른 트렁크에 있는 약통을 꺼내 여자를 치료해 주었죠. 그때부터 저와 그 여자의 운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분은 죄송하다며 카톡이 먼저 왔고 저는 용기 내서 말했어요.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저는 엄청 그쪽 얼굴 익숙한데? 라고 하니 여자는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땡땡 카페에서 일한 적 없냐고. 그제서야 여자는 아, 맞다. 혹시 거기서 맨날 헤이즐넛 드시는 손님 아니세요? 라는 겁니다. 이제야 얼굴이 기억난다고 하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렇게 말문을 텄고 그 사건을 계기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여자분께 부담스럽지 않게 저는 조심조심 다가갔죠. 혹시라도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니 다행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고 여자분도 저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오래전부터 좋아했고 이상형이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갑자기 머뭇거리더라고요. 마치 꼭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 같았습니다. 저는 여자의 상황을 눈치채고 무슨 일이냐고, 곤란하면 거절해도 된다고, 부담스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러자 여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여자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답니다. 어머니께서 아주 어릴 때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딸 둘을 키우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소아마비로 인해 다리가 아픈데도 항상 밖에 나가서 몸쓰는 일을 하시고 정말 하루도 편히 쉬시는 날이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내미들 학교 가기 전에 손수 머리 예쁘게 따주시고 엄마 없는 티 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없는 형편에도 예쁜 옷들을 사다가 입혔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여자는 서울권 소재 국문학과에 합격하게 되었고 동생은 간호학과에 입학했다고 해요. 그 어려운 형편에 두 딸 모두 대학을 보낸 거였죠. 그렇게 딸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아버지께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지시더니 결국엔 뇌손상으로 치매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딸들은 다 큰 성인인 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동생을 대신해 그분이 결국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버지를 돌본 거였어요. 국문학과 출신으로 방송 작가로 활동하던 그 여자분은 일을 그만둔 대신 집에서 프리랜서로 소설을 연재하는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나이도 30이 넘었고 집안 사정도 이렇게 안 좋은데 연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이 나이에 사귀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결혼해도 아버지 모셔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솔직하게 자기 속사정을 말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제 기억 속 카페에 아르바이트했던 그 여자분은 여리고 청순한 이미지에 밝은 모습만 기억으로 남았었는데 그런 힘듦이 뒤로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자의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났어요. 저는 여자와 다르게 유복한 부모님 밑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고 살았고 대학 때까지 알바 한번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불만이 많아서 부모님께 투덜댄 적도 많고 때때로 원망한 적도 있었는데 이 여자의 삶을 보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오히려 전 그 여자를 붙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이구나. 참 평범하면서도 돈 걱정 안 하면서 살았던 제 생활에 부모님께 감사하면서도 평범함이 어떤 부분으로는 쉽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으로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했죠. 보영씨, 먼저 이렇게 어려운 얘기일 텐데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요. 저는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 어떤 부분에서 걱정되셨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힘드셨겠구나 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보영씨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좀 기댔으면 좋겠어요. 라고 진심을 담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분이 펑펑 울면서 애써 밀어냈던 저에 대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와 사귀고 난 이후로
주말마다 매일 여자의 집에 가서 장인어른 되시는 분을 간호하고 항상 밖에 나가 외식을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있을 때 아버님이 밖에 나와서 햇빛도 보면서 바람도 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저는 결혼해서 합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여자친구와 장인어른 될 분을 더 잘 챙겨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늑한 식당에 예약을 해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에서 반대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하루는 저를 불러놓고 동규야, 너 꼭 그 결혼 해야겠니? 네 형들은 비슷한 수준의 집안에 네 형수들까지 다 괜찮은 출신인데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없는 집안 여자랑 결혼을 해서 생고생을 하려고 하니? 어릴 적부터 네가 삼형제 중에 제일 마음이 여리고 착하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은 좀 다른 문제다. 엄마는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서 첫째 형은 외과 의사 전문의로 병원장 딸과 결혼했고 둘째 형 또한 내과 의사인 제 친구와 같은 대학 출신으로 동기와 함께 개원해서 떼돈을 벌었고 그 덕분에 굉장히 건실한 중견기업과 대기업 정도의 규모의 장녀와 결혼을 했거든요. 형들이 워낙 잘 나가고 좋은 집안에 장가를 가서 부모님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막내가 무슨 되도 않는 집안에 가서 치매 걸린 장인어른을 모시고 산다고 하니 부모님께서는 기가 막힌 거죠.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삶을 봤을 때 금전적이고 소위 상류층이라는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그저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엄마, 저 진짜 이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혹여라도 제가 형들이나 부모님한테 기댈 일은 없을 거고 저 잘 살 수 있어요. 엄마도 그만 반대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 결혼한다고 축복 좀 해주세요. 라고 했고 결국 자식 못 이긴다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죠. 그렇게 25살 때 아버지께 증여받은 제 명의로 된 30평대 아파트가 있어서 남들보단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신혼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결혼해서 부모님들은 합가하자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부부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지키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부모와 의견이 충돌이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아내는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왔고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은 세를 주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냐고 미쳤냐고 했지만 저는 그냥 다 좋았어요. 장인어른도 제 아빠 같았고 제가 장인께 잘하는 만큼 아내도 저희 부모님께 너무나 잘해주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아내를 받아들이고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 중에 제 아내를 제일 아끼실 정도였거든요. 결혼 3년 차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직장 가고 아내가 집에 홀로 남아 일하면서 아버님 돌보기 힘들 때는 처제가 와서 아내 대신 아버님을 케어하고 자매가 서로서로 아버지를 케어하고 했으니깐요. 처제를 매일 봤던 저는 친동생이 생긴 것 마냥 연애 얘기도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약을 드시면서 어느 정도 치매가 더뎌지는지 했지만 어느 순간 급격하게 몸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몸을 가눌 수도 없을 정도로 되고 정신까지 온전치 않으니 아내는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부쩍 얼굴도 수척해지고 기운이 없어 보였고 우울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제가 아내의 서랍안에서 우울증 약을 발견했고 아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말했어요. 여보, 너무 힘들면 간병인 집으로 들이는 게 어때? 아버님보다 자기가 점점 살이 더 빠지는 것 같아. 걱정돼서 그래. 라고 하자 아내는 저한테 더 이상 미안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어차피 자기가 행복해야 아버님도 행복한 거라고. 결국 집으로 간병인을 들이고 아내는 오전 오후에는 나가서 글을 쓰고 왔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제가 아버님을 목욕시키는데 몸에서 자금령 수십 개가 발견된 겁니다. 이게 뭐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평일에 들였던 간병인께서 집에 사람이 없자 아버님께 주먹으로 위협을 가해서 때리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 해를 가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내는 큰 상처를 받았어요. 간병인 쓰면 안 됐는데 이렇게 됐다고. 너무나 큰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했고 결국 다니던 일을 다시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그렇게 지친 마음을 이끌고 아버님을 간병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처제가 집으로 들어와 장인어른을 같이 간병해 나갔어요. 그렇게 조금 아내가 편해졌나 싶었고 저도 마음을 놓였죠. 그러다 제가 대전으로 1박 2일 출장이 있어서 그 사이에 처제가 집에 와서 언니랑 함께 있기로 했어요. 출장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해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고 전 처제에게도 전화했지만 처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불길해서 당장 집으로 가야 할 것만 같은 직감이 들었죠. 집까지 가려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리지만 왠지 그 사이에 큰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직감적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저는 경찰에 전화해서 정말 죄송한데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고, 아내에게 우울증이 있어서 불안한데 집으로 좀 가서 확인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말했죠. 그렇게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저는 공항버스를 타고 계속 마음을 졸였는데 결국 제 직감이 맞았어요.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거죠.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이미 욕실에 아버님과 아내 그리고 처제가 쓰러져 있었어요. 모두 약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았고 방에는 아버님의 대소변에 묻은 속옷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걸 처리하다가 아내와 처제가 지치자 못해 안 좋은 마음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놀란 것은 아내의 짧은 메모가 적힌 곳 옆에 있던 돈다발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떠날 생각을 했나 봐요. 세를 준 아버님과 함께 살던 집을 저 몰래 처분하고 현금화해서 혼자 남겨질 저를 위해 미안한 마음으로 그 돈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구급차와 구조대가 집에 들어왔고 아내와 아버님 그리고 처제까지 급하게 옮겼고 저는 중간에 내려 병원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고, 대체 왜 그러냐고. 병원에 도착했고 정말 다행히도 모두 응급조치를 취해 숨이 붙어 있었어요. 처제와 아버님은 3일 만에 깨어나셨지만 아내는 5일 내내 눈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못 가고 아내의 손만 잡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당신 강한 사람 아니냐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험하게 가냐고 정말 엉엉 울고 또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내 살려달라고. 우리 아내 정말 착하고 어려운 형편에도 꼬박꼬박 기부하고 봉사한 사람이라고. 이런 아내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 없다고. 세상에 또라이들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 아내를 먼저 데려가냐고 하면서요. 결국 저의 긴긴 기도 끝에 아내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와 의식을 되찾았어요. 아내는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더 이상은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한테 이렇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라는 생각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였더라고요. 다행히 아내는 살았고 결국 저와 아내, 처제 모두 큰일을 겪어서 심리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울증이 깊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린 나이부터 치매 걸린 아버지도 모셨으니 말이죠. 몰랐는데 치매 걸린 가족을 부양하시는 사람들은 고위험 우울군에 속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마음도 제대로 모르고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내와 처제는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 있는 법도 배우고 제대로 검증된 간병인을 통해 아내의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님은 1년 동안 잘 사시다가 급하게 급성 폐렴 증상으로 얼마 전에 하늘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처제 그리고 저는 묵묵히 그렇게 아버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이쁜 따님과 결혼할 수 있었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하늘에서는 치매 없을 거니까 우리 부부랑 처제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면 그때 이름 부르며 꼭 안아달라고 하며 기도를 했네요. 정말이지 치매가 치료될 수 있는 약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병수발로 고통받는 가족들도 없어질 텐데 말이죠. 이제는 아내와 처제 모두 조금은 강해진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와 아내에게도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아내가 임신 6주차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임신 생각도 못했지만 우리 부부가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은혜이자 생명이 저희에게 찾아온 거였죠. 아내와 저는 아이에 대한 마음을 접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주신 손주인가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행복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니 꿋꿋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병간호 하시는 가족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